여러분들은 1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10억 버는 방법, 월 1억 버는 방법 등등 다양한 SNS에서 억억거리잖아요. 1억이 되게 쉬운 줄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으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돈을 모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팁들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1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집에서 찍다가 좀 새로운 곳에서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대여를 해서 왔고요. 이 1억이란 주제가 누군가한테 용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1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새는 유튜브에만 봐도 10억 버는 방법 또는 월 1억 버는 방법 등등 다양한 SNS에서 억억거리잖아요. 1억이 되게 쉬운 줄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으는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버는 금액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우선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대략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것도 운이 진짜 좋아야지 이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프거나 그리고 가족들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는 결혼을 해서 큰 돈이 나가거나 그런 큰 이벤트들이 없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걸로 예시를 들면 자기 개발에 필요한 학원비나 자격증 취득비, 취미생활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예시로는 저희 직장인들 점심값 하루에 7천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원으로 15년 동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억은 큰 돈이에요. 주변에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유로 모으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한 지인은 육아비로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데리고 나가서 또 놀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 돈을 모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보다 현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현재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쓰는 게 많아져서 돈을 더 모으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SNS예요. 주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죠. 타인의 여행 사진, 명품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아, 나는 저런 거 쓸 여유 없는데 하면서 또 우울해져서 또 돈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보복 소비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 순간적인 기분 전환을 위해서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을 켜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보복 소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소비는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인 불안감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 적 진짜 많거든요. 제가 돈을 모으다가 소비가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현타가 왔을 때 많이 쓰더라고요. 아,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쉽게 우울해지고 현타가 찾아오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면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으로 인한 좌절감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설정하거나 단기간에 많은 돈을 모으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또 쉽게 포기하게 돼요. 또 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본가에서 살 때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 자취를 하니까 기본 1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싶어가지고 80만 원으로 줄여보자, 이런 과목표를 설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식비도 줄이고 생필품비도 아끼려고 하고 나한테 투자하는 비용까지 아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현타가 와서 또 좌절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상황에 맞게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득 여러분, 돈을 모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고 또 그 팁들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감정은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노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해요 또는 내 돈 땡땡이 있음에 감사해요 라고 자주 씁니다. 이렇게 감사노트를 쓰다 보면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꼭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젊음이라는 소중한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돈은 아닐지라도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나 따뜻한 티를 마신다거나 여행비를 따로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하기도 하죠. 이런 작은 보상들이 있으면 돈을 모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가계부 작성하기예요. 저는 돈을 모으면서 꾸준하게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모으려면 내가 어디에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고정 지출을 파악하는 건데요. 고정 지출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과금, 휴대폰비, 월세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고정비가 진짜로 고정비일까? 라는 질문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휴대폰비를 줄이고 싶어서 4년 동안 알뜰폰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토스뱅크에서 8,000원짜리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정비를 점검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면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답니다. 꼭 점검해보세요. 변동 지출은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 자기계발비, 쇼핑비, 꾸민비 이런 게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거예요. 저는 식비가 30%고요. 나한테 투자비는 15%, 선물비 11%, 여행비 6%입니다. 우선순위 항목의 중요성 첫 번째는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식비와 자기계발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항목이죠. 두 번째,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예요. 예기치 않은 지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중요한 항목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재정적인 안정성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물비 하니까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독일에 살아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좋은 소식을 저한테 주었답니다. 평소에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해서 선물을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육아 관련된 책이랑 심신 안정에 좋은 티들이랑 한국 과자를 여러 개 보냈어요. 근데 독일로 보내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 그래서 솔직히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선물을 보냈고 또 친구가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맙다면서 좋아해주고 또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를 행복하게 해줘서 기쁘고 뿌듯했어요.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만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정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적립식 펀드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매달 10만원씩 S&P 500 자동 투자고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안전한 예금, 적금, 그리고 파킹 통장 활용하기입니다.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고요. 매월 20만 원씩 정기 적금을 하거나 파킹 통장에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거나 비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어제 울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자기계발 모임에 가기로 했는데 근데 어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쇼핑을 갔어요. 근데 가니까 이쁜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사도 될까? 이 정도는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해도 돼. 그냥 사. 양가 감정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래 투자다 생각하고 옷을 행복하게 사고 집에 왔습니다. 어제 따라 잠이 안 오고 생각에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새벽 4시인가? 깨어 있었거든요. 그 플랜티라는 유튜브 있어요. 자기가 요리한 거 맛있게 먹고 또 옷도 되게 이쁘게 입고 다니시는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또르륵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다. 나도 예쁘게 옷 입고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옷을 살 때 고민하던 그 내 모습이 좀 가엽게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절약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런 생활들이 버겁게 느껴졌다 해야 될까요? 어제 문득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하와이 데저텍이라는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를 위한 해결책을 영상으로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이러한 가정들이 있어야지 더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새벽 5시 반에 대본 마저 쓰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일이 우여곡절이 많고 쉽지 않네요. 그치만 이러한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고 믿을 거예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저축해보세요. 또 다른 긍정적인 힘이 생겨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될 거예요. 물론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 봅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같이 돈 차곡차곡 모아봅시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자유 입출금. 또 제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큰 돈은 아니지라도 변동지출은 매달 금액이 바뀌는 비용이에요. 저도 목소리